저는 라오스 있을 때 책이 있었어요. 그 아. 대사관에 그 시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책도 많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왜 웅성웅성거리지? 했는데 딱 봤는데 그 그림으로 책, 야야 이거 뭐 이런 것도 있다 막 이러면서 보는데 그냥 옆에 쑥 탔다가 그냥 저는 그래서 컴퓨터 한척하면서 귀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북한은 그런 책조차를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CD 플레이어가 있대요. 진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또 갔다 온 사람들이랑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잖아요. 조금 달라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 나와가지고 하나원 생활하면서 하나원 교육 중에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하나원 교육을 한 일주일 받다가 못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아파가지고. 정말요? 근데 그 이틀 만인가 교육받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성교육이었어요. 맞아요. 저도요. 아니, 근데 그거 저기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받았어요, 저희는. 정말요? 네. 우리는 하나원 때 받았어요. 국정원에 국정원은 있을 우리가 때- 앉혀놓고 배학 가르쳐줄 만한 장소가 안 됐다니까. 400명, 500명 되니까. 오늘은 성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애들이 딱 들어오는데 젊은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근데 애들이 처음엔 창피해갖고 할머니들도 다 머리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에 점점 빠져들어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택을 걸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 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되게 쑥스럽고,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막 그 PT 딱 띄워놓고, 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저런 것도 다 배워주는구나.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거를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젊은 애들 앉혀놓고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앉아서 야 자년만 쌍소리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산부인과 가면 이제 북한에서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이제 야한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못하는 얘기를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게 그 더 자체도 신기했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도 배워서 하나 그냥 남자 여자 붙으면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뭐 배란주기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붙어서 자면 애가 생기는 줄. 근데 이거 배란주기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는 혼성부대였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막 피부 색깔이 저하면 너 생리하냐고 이렇게 근데 거기는 성추행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사실 이렇게 조금 재밌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MZ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때는 나는 진짜 군대 나가기 전까지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생기는 거는 남자 여자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기고 저희 어릴 때도 그렇게 알았어요. 뽀뽀만 해도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 간호원 학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다니까요. 진짜? 그래갖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가 언젠가 내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사회생활 6개월 하다 군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방학에 와서 내가 이제 4월달에 군대 간다니까. 근데 북한은 만나는 데가 마당밖에 없잖아요. 마당에서 손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나 이제 사귀자고? 그때 원산경제대학 다녔단 말이에요. 그 오빠가 여기로 따지면 인서울에서 되게 그쵸. 여기로 말하면 스카이로. 스카이 되지 완전. 근데 가지 말라고 손 잡았는데 문제는 그게 신체 검사 끝나고 손 잡았단 말이에요. 진짜요? 왜 그러셨어요? 나 한 달 있다 군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걱정했어요. 그해 4월달에 군대 나와가지고 내가 10월달 간호원 학교 갈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게. 애 10달 만에 생긴다는 생각도 못하고 나 이거 애 생겨가지고 이제 배낭 깎으면서 집에 가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맞아요. 군대에서 임신하면 불명예 제대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10월달에 가서 11월달에 그 교육 듣는데 그거 듣고 혼자서 죽겠다고 웃었어요. 애들 내가 왜 웃는지 모르지.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웃기기도 하지만 속으로 있잖아요. 그동안 묵었던 체중이 난 진짜 그랬다니까.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 우리 때 많죠. 보니까. 저는 라오스 있을 때 책이 있었어요. 그 대사관에 어. 그 시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책도 많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왜 있는 딱 봤는데 그 그림으로 책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옛날 그런 이제 그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는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 있으신 이제 분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야야 이거 뭐 이런 것도 있다 막 이러면서 보는데 그냥 옆에 쑥 갔다가 그냥 저는 그래서 컴퓨터 한참 하면서 귀는 이것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보고는 싶은데 젊은 여자가 그걸 보게 되면 밝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들을까봐. 근데 북한은 그런 책조차를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CD 플레이어가 있대요. 진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또 갔다 온 사람들이랑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잖아요. 조금 달라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CD 플레이어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 봤다는 얘기를 다들 나보고 봤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이제 영상으로 그 CD 플레이어 다 그런 것만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야? 나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군대 제대군들하고 사회생들이 다른 게 이거예요.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제대해서 왔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다 볼 정도면 안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거의 그쵸? 젊은 사람들은. 근데 꼭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지금 북한에는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제 뇌물이 좀 먹거나 빽이 없는 사람들이 간부집 야. 자녀들은 싹 빠지고 그리고 나는 또 인상 깊었던 게 화장하는 법도 그냥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스킨 로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스킨을 살결물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킨은 섬에다가 해가지고 먼저 화장솜으로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도 다 가르쳐 주는데 한국의 문화가 참 새롭구나. 진짜 저희 때는 한국 화장품도 많았어요. 바디워시도 나왔었고 그리고 샤프란도 나왔었고 저는 군대 있을 때 처음 봤었어요. 사회 나오니까 이미 그게 일반화돼 있더라고요. 상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막 그 자본주의 문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군대 나갔는데 저희 군대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나온 그 분이 그 간호사 병실장 우리 병실이 가까워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군대 나오는 사람이 매직기도 다 가지고 나오고 샤프란부터 시작해서 다 들고 나와? 샴푸, 린스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샴푸하고 린스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그걸 다 갖고 나 물어봤어요. 구리동지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그 온린스야. 거기서는 샤프라는 온린스라고 하거든. 온린스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빨고 담가 놓는데요. 그다음부터 또 저희도 그거 이제 그쪽 시장에는 없어요. 평양이나 평성 시장에 가야 있어요. 거기 휴가 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는 샴푸가 따르고 린스가 따른 것도 몰랐어. 사회 나와서 중국 사람들 치료하면서 샴푸 린스를 갖다 줬어. 샴푸 다 썼어요 먼저. 그 다음 린스 딱 쓰려고 하니까 거품이 안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지거리 하죠. 중국말을 썼으니까 린스인 걸 모르고 어떻게 다행히 쓴 게 샴푸를 먼저 썼어. 안 그랬으면 두 개 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또 짝퉁. 중국은 짝퉁이 많으니까. 현장 실습 많이 나갔었죠. 네, 그래서 그 매니큐어 하는 것도 외부에 나가서 외부 강사님이 그런 직업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직업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나가서 제과 제빵도 이렇게 이제 하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격증 딴다. 그래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제과 제빵 가면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매니큐어 그거 이제 하시는 그 강사님도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네, 매니큐어도 엄청 이쁘게 탁 하고 그래서 저런 것도 괜찮겠다. 나 저런 손재주도 되게 많은데 저것도 또 나가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가는 것마다 다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보다 보니까 매니큐어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매니큐어 너무 하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막 손톱도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엄청 예쁘게 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저 한 번 했다고 혼날 뻔했어요. 야, 군대에서 그거? 예, 그러니까 그게 투명색 이제 그 색깔은 안 하고 투명색이 있어요. 애들이 투명색을 이제 바르면 괜찮은데 그 투명색에다 살짝 연한 핑크색 같은 것도 입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자들만 알거든요. 사실 남자들은 잘 눈여겨 안 보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에는 이거를 이제 그 남자 지휘관이니까 잘 단속을 안 해요. 근데 다른 부대에는 여자 지휘관인 부대가 있어요. 그런 부대에 있는 그 이제 여군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왜 저 부대는 이거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거꾸로 위에서부터 그게 이제 내려갔구나. 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지휘관이 왜 너희 부대 여자애들은 왜 이걸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한테 했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아니요 안 했는데요. 북한 군대에서 매니큐어. 우리는 네. 우리 사회 때 정말 병원에서도 매니큐어 하면 단속했거든요. 그래서 꼭 있잖아요. 저녁에 막 해가지고 밤에 밤새 그 불 없는데 촛불 밑에서 앉아서 중국 거 싸구려를 해서 한 30분 이래도 잘 안 말려. 밀려. 응. 그래갖고 밤새 하고는 또 아침 되게 되면 또 그거 지어요 또. 응.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촛불에 앉아서 앞에 머리 다 태워가면서 그걸 한 거 왜 지어오냐고. 그 어떤 날에는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워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날 꼭 들켜요. 또 생활청각 집중 비판도 한 달 동안 집중 비판했는데 대한민국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전 제일 좋은 게 머리를 장봐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거기 있을 때는 머리 기르는 건 기르는데 딱 묶어야 되고 염색도 안 되고. 그게 좀 제일 하고 싶었어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들이 다 이렇게 머리 길게 해서 펌도 살짝 하고 그 머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마지막 3일 되기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배치 받기 전인데 그날 가니까 내 삼성전자 견학을 갔댔어요. 그러니까 그 기수마다 좀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처럼 현대차 가는 분들도 있고. 어느 사회 집에 들어가서 1박 2일 해서 애들이 막 선물도 체험. 받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나한테 자랑하는데 막 부러운 거예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만나기는 그게 처음이거든요. 저희는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랑 한 분한테 2명, 3명씩 따라가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본인 집에 가서 이제 자고 또 뭐 이제 내가 뭐 시장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도 같이 가주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 곳 같이 도와주시는 이제 분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딱 갔는데 수원에 갔었어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인데 집이 엄청 큰 거예요. 방 4개에 화장실도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어요. 아, 집이 다 이렇게 큰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거 집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융자, 은행 융자 많이 이제 껴있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나?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이제 대출의 뭐 이자 이런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빌려주면 그냥 이제 빌려주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 물어보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고 막 이제 월급은 얼마 받냐. 그분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도 남편이 좀 잘 벌어서 집을 사게 됐는데 생돈으로 사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면 금방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안에서는 다 좀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무슨 북한 사람들은 또 차별을 한다 하더라. 뭐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조선족 말투라서 그런 서비스직에서는 뭐 잘 안 뽑아준다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질문을 했었고 시장 체험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거기 그 수원 어디 시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청 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옷도 몇 개 막 사고 했었어요. 근데 더는 있었어요? 그 하나원에서 매달 10만 원인가? 아 맞다. 우리 얼마나 때 4만 원씩 줬어요. 저희도 7만 원인가 아무튼 그거 안 쓰고 계속 모아뒀다가 그 선배들이 얘기해줘요. 야 거기 나갈 때 돈이 좀 있어야지 나가서 살 수 있다. 막 화장품도 사고 이런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돈을 모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또 시장이 옷이 싸잖아요. 근데 물가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또 엄청 몇 개 샀었어요. 이제 바지도 스키니 그때 제가 올 때 그 스키니 팬츠가 유행할 때였거든요. 스키니 팬츠도 사고 막 그 위에 것도 사고 예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들었던 것보다는 꽤 살만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안 했었어요. 저도 그때 일주일 있으면서 시장 체험 나갔는데 그 하나원 안악에서 매점에서는 그때 당시 오징어가 4,500원이었어요. 한 오징어 마리가. 비쌌어. 예. 저는 그때 10마리에 25,000원? 응. 그 오징어 파는데 애들이 막 줄을 섰어. 혹시 다 들고 들어오는 걸. 맞아요. 왜냐면 또 그쪽에 있을 때 오징어 술안주 제일 많이 하는 거 중에 오징어랑 그 마른 명태. 응. 예.
명태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 북한으로 말하면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게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술안주잖아. 요즘은 시장이 또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외국산 그게 많이 들어오는데 국산이 식품은 국산이 비싸요, 북한에도. 진짜? 네, 초콜릿도 이제 국산 초콜릿은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돈으로 10원, 8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2원 50전, 3원 했어요. 그러니까 국산이 쌀도 국산 비싸고 식품은 다 국산이 비싸요. 이야, 이제 북한도 그러니까 국산이 더 이제는 비싸요. 대한민국처럼 국산 하는구나. 정주영 회장님이 와서 성공하신 사업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치? 정주영 박물관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평양에 가면. 네.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조선소 쪽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저는 드디어 가보는구나. 사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현대가 많잖아요. 뭐 백화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하는데 그 위쪽에 있을 때는 이제 아는 게 자동차랑 조선소. 그게 이제 좀 들은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를 저희가 딱 견학을, 그러니까 그 기수마다 또 틀려요. 현대자동차 가는 그치. 기수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 삼성전자. 삼성만 됐고. 저희는 마침 현대자동차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공장이 그 뭐 한 지역이 다 공장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정문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정문 후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제 다 하니까 다니지 혼자서 찾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걸 저기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물론 매일 하니까 그렇겠지만 저기를 정문을 빠져서 나오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라는 그 생각도 했었고, 야, 이렇게 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예로울까. 나는 일단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발전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 한국에 와서 알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때 북한에 있을 때는 무슨 뭐 한국 자동차가 들어와서 같이 무슨 합영 회사를 한다 그러면서 뻐꾸기를 엄청나게 선전을 했잖아요. 뻐꾸기 자동차, 휘파람 자동차 하면서. 맞아요. 그래도 그렇겠지. 북한이 먼저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한국이 그래봤자 한국이겠지 했는데. 그쵸. 북한에선 되게 그런 긍지가 있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걸 이제 북한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만든다는 그런 게 되게 자부심이 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처음에 와서 국정원 들어갈 때도 차들이 쫙 있는 거 보고 뭔 차가 이렇게 많지? 근데 다 한글로 안 쓰고 북한은 뭐 한북, 함남 다 이렇게 썼는데 맞아. 여기는 그렇게 쓴 게 하나도 없죠. 다 영어로 뭐 H도 쓰고 뭐 기아도 쓰고 막 다 이랬잖아. 무슨 외국 차들이 이리 많지. 저도 다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참 여기도 외국산 차들이 많구나 했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 차라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어땠어요? 그거 실제 보니까. 처음 봤었으니까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죠. 살아생전에 그런 큰 공장은. 내부를 먼저 견학하거든요. 이제 내부 들어갔을 때 다 기계로 이렇게 찍더라고요. 자동차도 기계로 찍어. 프린터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또 그 북한에서는 꼼비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꼼비아 타고 그 부품이 다 이렇게 나오고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차 처음에 본체에 그 차가 그대로 또 꼼비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붙이는 사람 따로 있어요. 또 얘가 쭉 오면 또 옆에서는 뭐 의자 사람은 뭐 핸들 맞추고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그게 있고 또 사람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저희는 다 봐서 그걸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저쪽 끝에서는 본체만 밑에 틀만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저쪽 끝에서는 자동차가 완성이 돼?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현대적으로 자동차가 매 순간마다 그게 생산이 된다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전이 되면 모든 게 다 기계하니까 막 그런 걱정도 있어요. 이러다가 정전이 되면 저게 다 멈추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엉뚱한 생각 되게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을 저희는 그쪽에 다른 경험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되게 부럽고 가고 싶은 곳 1위가 그쪽이었어요. 이제 현대의 이름이 달린 그런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산 공장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울산이랑 아산이랑 두 개라면서요, 공장이. 심지어. 그 진짜? 차를 뽑을 때 저는 아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첫 차를 이제 제가 와서 뽑았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